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NK세포 검사와 항산화 검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면역할 때 요즘 TV 선전하시면서 NK세포 검사에 대한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홍보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최전방에서 우리 몸에 정말로 필요한 기능, 면역 기능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NK세포거든요. 이 NK세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NK세포는 내추럴 킬러셀의 약자를 딴 겁니다. NK를 딴 거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자연 사멸세포 뭐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뜻은 이거보다는 좀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NK세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포가 공격하는 세포들은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종양세포라든지 암세포라든지 감염된 세포, 이 감염된 세포 안에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파라사이트나 펑거스 같은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감염을 유발했을 때 그러한 감염된 조직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찾아서 그런 조직들을 사멸하는 세포,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좀 더 알아듣기 편하게 좀 설명드릴 때 제가 비유를 들자면은, 최전방에서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강도라든지 도둑놈들을 잡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한 세포가 발견되면은 그 세포를 가서 사멸하는 거죠. 이 NK세포를 암하고 이제 관련돼서 연구를 해봤는데 재미있는 논문입니다. 컨트롤 그룹은 암이 없는 정상인을 얘기하고, 스테이지 2, 3, 4라는 거는 암의 진행 상황이죠. 우리가 많이 듣죠.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은 나 암 4기래, 암 3기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4기, 3기, 2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Y축이 NK셀 액티비티인데, 활성도인데, 보시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평균은 거의 1000에 가깝죠. 근데 암이 진행되는 사람들의 평균은 스테이지 2에서는 500이고요. 점점점 스테이지 3, 4로 갈수록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NK세포가 활성도가 좋을 때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암세포를 파괴를 하니까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논문 중에서 저는 이제 비타민을 좋아하는 의사다 보니까 비타민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문을 한번 봤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간단하게 풀어드리면은, 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요. 몸무게당 60mg의 비타민C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60mg. 제가 한 80kg니까 대략 한 5g 가까이 되는 거죠. 4800mg이니까 5g 정도면은, 제가 평균 한 9에서 12g을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한 5g 정도면은 뭐 일반인들보다는 꽤 많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뭐 1, 2g 먹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줬을 때 결과가 되게 재밌습니다. NK셀의 액티비티가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됐다는 거죠. 실험자의 78%에서.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비타민C 5g 가까이 먹었을 때도 NK세포의 활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죠. 면역을 높이기 위한 9가지 방법에 대해서 리오단 클리닉에서 나타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즈널 디펜싱 해서 Boosting Your Immune System, 당신의 면역 시스템을 증강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나온 자료인데, 영어로 보기 힘드시죠? 크롬으로 보시면은 이 자료들을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서 번역을 누르시면은 한글로 아주 친절하게 번역을 해줍니다. 생각보다 보기가 괜찮고요. 저는 가끔씩, 저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서 봅니다. 미국 성인의 40% 정도는 정기적으로 보충제를 사용하는데요. 매년 1.3에서 17억 달러를 지출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용 소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리오단 클리닉이 되게 유명한 클리닉인데요. 여기서 면역을 유지하는데, 증진시키는데 자연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나 보존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걸 같이 하십시오라고 이제 권장하는 사항인데, 제가 다 봤더니 의미가 있고 되게 좋은 내용들이라서 같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잠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 면역체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병원에 오신 분들이 최근에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잠을 못 잤어요, 요즘 수면장애가 생겼어요, 아니면 뭐 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놓고 나서 아기 돌본다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 병이 걸려서 병원에 오죠. 그러니까 잠은 어떻게 보면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죠. 여기도 보면 일주일에 한 3번에서 매일, 최소한 3번 이상은 하도록 권장하고요.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인다, 이건 뭐 만병의 모든 병에 다 해당되겠죠. 많은 과일과 야채, 당연히 처음에 내가 강의했듯이 플라보노이드라든지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당연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베리 종류도 여기 다 적혀져 있는데,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제에 베리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건강한 독성 박테리아, 프로바이오틱스 얘기하시면 됩니다. 유산균이죠. 우리 장관 내에 중요한 유산균들을 넣어주는 거,
면역이 되게 중요하고 장관 면역이 우리 전체 면역의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영양소. 여기 보시면은 탄산음료를 마시면 호중구의 활동성이 50% 감소된다. 이런 논문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탄산음료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장기 있는 애들한테 뭐 사이다, 콜라 이런 거 주시는 거는 애를 이제 망치는 길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금연, 단 한 계피도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가, 우리 심신적인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날려주고 스트레칭으로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니까 좋겠죠. 그 다음에 태양의 정기적인 노출, 햇볕을 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비타민 D 얘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위해서 햇볕을 보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따로 섭취를 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햇볕을 통해서 자연적인 광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도 있기 때문에 저도 햇볕을 많이 쏘이라고 강조하는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 보시면은 다 누구나 수긍하는 데이터들이죠.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들을 잘 찾으셔서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정확하겠고요. 그렇게 찾아서 보충해 주시는 게 면역 시스템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밑에도 보니까 역시 비타민 C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오고요. 그다음 비타민 E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E도 되게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여기 또 카로테노이드 또 나오네요.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도 나오고요. 카로테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다 폴리페놀 패밀리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요. 징크도 역시 면역 미네랄 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 생산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동양인이 많이 먹는 갈릭, 마늘이죠. 이 갈릭 안에는 알리신하고 설퍼, 이 되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알리신하고. 그래서 이 알리신이 마늘 냄새를 낳기 때문에 우리 마늘 주사라고 하면 알리신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늘은 없지만 이 알리신 성분을 집어넣어서 만든 비타민 B 수액제죠. 그런 것들을 맡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설퍼 계통에 들어간 게 이게 이제 킬레이션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금속 킬레이트 할 때도 황하고 중금속이 잘 결합하거든요. 그 다음에 셀레늄도 되게 중요한 면역 미네랄 중에 하나예요. 이 셀레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브라질 너트죠. 브라질 너트를 하루에 두세 알만 드셔도 충분하게 셀레늄은 보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말씀드렸듯이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뜨거운 음식물 안에다가 고추, 매운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은 얘가 점액 용해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이런 것들을 마셔주면 좋다.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9가지 이 모든 것들 다 참고하셔서 열심히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인데 NK세포 활성도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저는 녹십자 의뢰하고 이제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 왔던 환자들 중에서 대부분 다 면역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환자를 검사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수치가 40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 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낮은지 상상이 가세요? 평균적인 컨트롤 그룹이 보통 평균이 100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제 뭐 40밖에 안 되니까 거의 스테이지 4보다도 못하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암을 예방하겠습니까? 근데 저를 검사했습니다. 이거는 제 검사인데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검사해보면 한 1133 정도 나옵니다. 1133이면 이제 미인보다 좀 높은 거예요. 높을수록 좋죠. 그 다음에 제가 토탈 안티옥시던트 검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 혈액으로. 참고치가 남자가 1.2에서 1.5인데 저는 1.53 나왔죠. 토탈 안티옥시던트라는 게 전체적으로 내 몸속에는 항산화 물질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본다는 개념인데 기준치보다 높은 게 좋은 거죠. 참고치 안에 들어간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높을수록 좋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저처럼 비타민 관리를 하면은 혈액 검사하면 이 정도는 나온다 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과학자적인 접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관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검사해봤더니 이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가능하다면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면역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관리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근처 병원에서 혈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면역 상태를 볼 수 있는 검사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신 다음에 궁금하시면은 자기 몸속에 NK세포의 활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항산화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스스로의 면역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셨을 때 나중에 향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통계청에 의하면은 거의 한 7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은 2명 중 1명, 여성은 3명 중 1명.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암 발병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역을 열심히 관리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서 생길 수 있는 면역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암이 발병하는 것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낮은지 확인하시고 그걸 높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길 수 있는 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다 발병한 다음에 그걸 치료하려고 병원 다니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나중에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모두 다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리를 했더니 면역 상태가 이 정도는 되더라 라는 걸 제가 증거 자료로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같이 노력하셔서 모두 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